국민연금 월 150만 원에 아담한 펜션 운영하며 사는 삶. 아마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한 번쯤 그려보는 풍경일 겁니다. 조용한 시골에서 좋은 손님들과 정을 나누고 텃밭을 가꾸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 상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죠. 하지만 만약 그 낭만을 지키기 위해 매달 1,000만 원의 광고비를 내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 꿈을 계속 꾸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군가의 억측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숙박업주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월 1,000만 원이 넘는 광고비를 쏟아붓고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 하나만 믿고 펜션 창업이라는 큰 배에 올라타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항해인지, 그 화려한 낭만 뒤에 숨겨진 냉혹한 비용의 세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지켜낼 방법은 무엇인지, 그 진실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정말 쉼없이 달려왔던 박철민 씨. 그의 나이 58, 손에 쥔 퇴직금 3억 원과 평생 모은 저축을 합친 5억 원은 그의 성실했던 세월에 대한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훈장으로 오랜 꿈을 사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산과 작은 저수지가 보이는 아담한 시골 펜션의 주인이 된 것이죠. 계획은 소박하고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기 전까지 몇 년간은 펜션 수입으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운영을 조금 줄여 아내와 전국 방방곡곡 미뤄뒀던 여행을 다니며 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예약 알림이 연이어 울렸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펜션을 가득 채웠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매출을 보며 박철민 씨는 자신의 제2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닻을 올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 분기 정산 서류를 받아든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벼야 했습니다. 분명 통장에는 월 8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찍혔는데 그 돈은 잠시 머물다 스쳐 지나가는 손님과도 같았습니다. 세금과 각종 비용을 떼고 나니 그의 손에 남은 돈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박철민 씨의 땀과 꿈을 갉아먹은 첫 번째 그림자는 바로 숙박 중개 플랫폼이었습니다.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숙박업체 10곳 중 7곳 가까이가 플랫폼이 없으면 영업 자체가 어렵다 고 답할 정도로 이제 플랫폼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박 씨 역시 매출의 11.5%를 꼬박꼬박 수수료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펜션들 사이에서 고객의 눈에 띄려면 결국 광고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착순으로 클릭만 빨리 하면 된다던 광고는 어느새 더 많은 돈을 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는 경매 방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심지어 가평 같은 인기 지역명 키워드를 가평처럼 글자 단위로 쪼개서 추가 광고비를 받는다는 플랫폼의 설명에 그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쳐 매출의 20%가 넘는 돈을 플랫폼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높은 소장료로 빼앗기는 디지털 소장농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신문에서 스쳐봤던 월 광고비 1,000만 원이라는 기사 제목이 더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박철민 씨에게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떼어가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던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소유한 펜션이라는 재산과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 준액이 4억 원인 펜션을 가지고 월 2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대략 24만 원 안팎의 돈을 매달 내야 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그저 펜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이 고정비용은 플랫폼 비용으로 마진이 바닥까지 깎여나간 박 씨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국 박철민 씨는 이쯤에서 사업을 접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마저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펜션은 주인의 취향이 강하게 반영된 특수 건축물이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내놓아도 제값을 받기 힘들어 총 투자금의 절반이라도 건지면 다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투자 여력이 15억 원 미치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좋다. 는 어느 창업 컨설턴트의 직설적인 조언이 뒤늦게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펜션 사업의 구조적인 함정이었습니다. 펜션은 대부분 자기 소유의 건물이라 임대료 부담이 없고 대출이 없다면 이자 부담도 적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어도 웬만해서는 폐업하지 않고 가격만 낮춰 버티는 이른바 좀비 펜션. 이 시장에 넘쳐납니다. 이런 공급 과잉 상태는 끝없는 제살 깎아먹기식. 가격 경쟁을 불러왔고 박 씨와 같이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박철민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와 다른 한 분의 무서운 성공담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왜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 결과는 이토록 달라졌을까요? 그 차이는 단지 운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안전자본으로 착각합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2023년 기준 월 62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위기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구명조끼에 가깝습니다. 구명조끼 하나만 믿고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로 나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둘째, 귀촌 창업을 휴식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낭만적인 착각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펜션업이 손님 맞이부터 청소, 시설관리, 예약 응대까지 하루 20시간 이상 신경 써야 하는 고강도 서비스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조용한 시골 풍경 뒤에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눈에 보이는 비용만 계산하는 근시안적인 계획입니다. 땅값, 건축비 같은 초기 투자금만 생각할 뿐 매달 내야 하는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세금, 그리고 오늘 살펴본 건강보험료처럼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내 돈을 가져가는 보이지 않는 비용의 무서움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펜션 창업이라는 꿈을 무조건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하지 마라. 는 절망적인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묻지마 귀촌으로 인한 실패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3단계 점검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나이. 진짜 노후 자산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국민연금 예상액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만약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까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현금 흐름을 시뮬레이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펜션을 짓기 전에 디지털 사장님으로서의 능력을 먼저 키우십시오.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과 맛집을 꾸준히 올려보세요. 혹은 블로그를 개설해 그 지역의 숨은 여행 전문가가 되어 보십시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소통하는 능력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억 원을 들여 펜션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큰 돈을 투자하기 전에 경험을 먼저 사십시오. 덜컥 땅을 사고 건물을 짓지 마십시오. 딱 1년만 마음에 드는 지역의 펜션에서 일해보거나 아파트가 있다면 남는 방 한 칸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해 보면서 이 사업의 현실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한 1년의 시간과 약간의 품이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산 수억 원의 손실을 막아주는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귀촌과 펜션이라는 꿈은 여전히 아름답고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것은 막연한 낭만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세월이 담긴 소중한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준비 없는 창업의 재물이 되어 한순간에 사라지는 비극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막연한 그림을 그리는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고 시장을 조사하고 작은 경험부터 쌓아나가는 현명하고 현실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불빛을 함께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먼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